YG와 JYP의 책걸상. 책에 관한 걸쭉하고 상큼한 이야기. YG와 JYP의 책걸상이 찾아왔습니다. YG 강량구입니다. JYP 박재영입니다. 박평 박혜진입니다. 네이버에서 노력하는 자님 박평님 책 구매했습니다. 좋네요. 네. 감사합니다. 왜 제 책은 읽고서 구매 후기 안 남겨주시지? 오고 있어요. 이게 지금 한참 전에 들어온 거 지금 읽는 거잖아요. 네, 수상한 질문, 위험한 생각들. 되게 어렵구나 요새. 수지 땡땡땡땡님, 박평님 방금 불교 방송 원정해 명상 카페에서 박평님의 책에 나오는 한 문장을 읽어주셨어요. 얼마나 반갑던지. 저도 못 들었는데 감사합니다. 네. 이게 뭐 인스타그램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이렇게 문장들이 발췌돼서 올라오더라고요. 근데 그게 저도 이제 편집자로 일을 하니까 책 내고 나면 저희가 이제 출간한 책들 계속 발췌해서 올리고 막 하는데 그게 굉장히 낯이 뜨겁고 겸연쩍고 이거 보기가 힘들더라고요. 이 대목에서 박평도 자기 책 제목 한번 또 얘기해 주세요. 여러분 책상에 혹시 읽을 것들이 쌓여 있으신가요? 저의 책 제목은 읽을 것들은 이토록 쌓여가고입니다. 뭔가 끌어들이신 것 같아요. 누가 이런 거 시키면 말하려고 앞에까지 뭔가 준비된 거예요. 준비돼 있는 거야. 멘트가 야. 준비되어 있네. 그 읽을 것들은 이토록 쌓여가고 그 책에 어딘가에 저는 이제 다 보지는 않고 중간중간 이렇게 좀 봤는데 그 중간 어딘가에 우리 책걸상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나올 수밖에 없어요. 네. 왜냐면 책걸상에서 알게 된 책들 중에 좋은 책들이 많아서 네. 두 분 성함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네. 이름은 안 나오. 이름은 안 나오고 이렇게 어디서 거짓말을 지금? 허언증이 죄송합니다. 이름은 못 봤는데. 저희가 다 봅니다. 네. 좀도둑 가족편 들으시고 또 댓글 많이 남겨주셨는데요. 뽀로롱님 최초로 제가 이미 읽은 책을 방송해 주셔서 신나게 맞장구 치며 들을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지난번 책처방 때 메모해 놨었거든요. 책 읽으면서 이해타산을 따지긴 하지만 결국 따뜻한 마음, 측은지심을 가진 가족 구성원들을 보며 저 또한 흐뭇했던 기억이 납니다. 영화는 못 봤는데 챙겨봐야겠네요. 오늘 방송도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그래야님. 맞아요. 저는 영화를 봤는데요. 할머니가 나오는 장면 중엔 이해하기 힘든 부분도 있었습니다. 영화에선 좀 생략된 느낌이죠. 그러니까 저희가 방송하면서 영화를 보신 분들이 그 영화의 캐릭터라던가 상황을 더 깊이 있게 이해하기 위해서 이 좀도둑 가족이라는 책을 읽으면 좋다라는 말씀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받아가지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뒤에 그리고 YG는 방송 중에 그런 데를 자주 사용하시는데요. 대화의 맥락을 싹둑 자르고 자기 말을 이어가려는 이기주의가 느껴집니다. 참 이게 제가 이 그래야님의 날카로운 댓글들을 보면서 정말 반성을 많이 합니다. 그래야님은 정말 예리하시네요. 네. 네. 우리도 느끼는데 말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많이 하지, 이제 많이 하지, 예 발음 못 하지. 이게 성장 방송이네요. 이게 네, 되게 반성하겠습니다. 네. 정말 못하는 거 많고 모자라지만 책은 잘 씁니다. 네. 좋은 넓고. 책이었어요. 네, 수상한 질문, 위험한 생각들. 고만해, 고만. 세바공님 1Q84부터 시작하라는 JYP님 말 듣고 시작했는데 하루키 소설. 네. 너무 길어요. 저도 400쪽 넘는 책은 안 되나 봐요. 어릴 땐 펄벅의 돼지도 잘 읽었는데 망했어요 유유라고 댓글을 남겨주셨는데 네, 놀라운 일이 있었죠. 네네. 네. 그 어느 날 갑자기 페이스북 메신저로 평소에 연이 없었던 한 분이 저한테 굉장히 반갑게 이제 노크를 하시면서 막 인사를 하셨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세바공님께서 이제 페이스북 메신저로 저와 그리고 JYP에게 안부 인사를 전하셨습니다. 너무 방송 잘 듣고 있고 또 팬이라고. 페이스북에 강양구를 검색을 해본 거죠. 네, 그러신 네. 것 같아요. 저는 뭐 검색해봐야 안 나오니까 해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뭐라고 메시지를 보내신 겁니까? 그러니까
그냥 이제 메시지로는 방송 너무 잘 듣고 있고 팬이고 되게 즐겁다. 그리고 덕분에 이제 좀 안 읽고 있었던 책들을 읽는 재미도 다시 붙였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자, 그런 뭐 메시지나 뭐 이런 거 댓글 같은 거는 YG가 뭐 평소에도 자주 봤는데 예, 특별히 네. 지금 세바공님의 그 메시지가 놀라웠던 이유는 근데 페이스북 메신저로 그렇게 그 책걸상 팬임을 인증하시고 메시지를 보낸 분이 여태까지 없었어요. 그래요? 네, 오. 페이스북에 그 인스턴트 메시지로 보내신 분은 없었고 그리고 또 보니까 그 볼티모어에 계시더라고요 지금. 미국. 네, 미국 그리고 볼티모어에 있는 한 대학의 교수님으로 계시는 분이더라고요. 네, 그 유명한 네. 네, 그래서 제가 되게 반갑게 인사를 해드렸고 한국에 오시면은 한번 그 게스트로 출연하시라고 독자 참여 방송. 네네. 그것도 좋은 방법이죠. 네네네. 감사합니다, 세바공님. 그리고 또 페이팔로 후원금도 보내셨다고. 네. 더 감사합니다. 네. 네. 그 페이팔은 뭐 수수료도 없고 하니까 다음에 또 이제 더 좋은 방송. 혹시 뭐 월급이 오르거나 이러면은 또 기분으로 한 번 더 보내주시고. 네. 그리고 후원금 보내시면서 책걸상 너무 잘 듣고 있어서 감사의 선물을 보냅니다. 댓글도 많이 읽어주시고 오래오래 함께해 주세요라는 메시지도 남기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바공님. 다음 댓글 소개하겠습니다. 달빛님, JYP님이 추천하신 도쿄타워를 읽었습니다. 사람 사는 얘기라 잔잔하게 읽고 있었는데 가끔씩 나오는 사유들이 매우 좋더라고요. 자유와 고독에 대한 긴 글은 다음에 다시 읽어보려고 모두 메모해 두었습니다. 뒷부분에서 저자가 퇴고나 수정을 일절하지 않는다고 하던데 정말일까요? 저는 이 짧은 글을 쓰면서도 몇 번을 읽어보고 고치는데 역시 글빨도 타고난 사람이 있나 봅니다. 역시 믿고 읽는 JY픽 감사드려요. 네, 그리고 달빛님의 이 댓글에 진공상태님께서 JYP님의 추천 도서라서 저도 책을 구해놨는데 아직 읽지는 못했습니다. 달빛님의 글을 보니 빨리 읽고 싶어지네요. 절판된 책이라고 해서 알라딘 중고 서점을 찾아보니 배송료 2,500원, 책값 490원이었어요. 진짜인가 하고 결제를 하니 정말로 결제가 되어서 책은 잘 받았는데 왠지 작가님께 조금 죄송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잘 읽으면 되겠죠. 크 하고 남겨주셨어요. 근데 저도 읽었어요. 중고 서적은 책값이 이거밖에 안 하는군요. 모르겠어요. 오래된 책은. 네. 근데 저도 읽었어요. 그 JYP 추천해가지고 도쿄타워? 올해 초에 읽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점도독 가족이랑 같이 읽었어요. 음. 그랬더니 왠지 좀 이렇게 묘하게 어울리면서 네, 우리 또 감성 풍부한 YG 도쿄타워 읽다가 또 눈물. 지하철에서 울고 막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지 않았어요. 저는 생각보다 그 책은 별로 눈물은 안 나더라고요. 종잡을 수 없는. 네. 특이한 감성이네. 네, 그런데 좀 일독할 만한 가치는 충분히 있는 소설. 저도 JY픽 감사. 그 JY픽이라는 거 이거 괜찮은 것 같아. 이거 저거를 닉네임을 이걸로 바꿀까? JY픽으로? JY픽으로요. 돈 드려야 되지 않을까요? 달빛님께. 왠지 JYP라고 쓰면 저기 박진영 씨 때문에 짝퉁 같고 이런데. 네, 달빛님 계좌번호 JYP. 남겨주십시오. JYP가 닉네임이 JYP 장명비. 네, 제가 그러고 입금한다고 보니까 합니다. 픽을 많이 해요. 책도 픽하죠. 우리 저 나는 의사다에 출연할 크루들도 맨날 내가 픽해서 끌고 오죠. 괜찮다. JY픽. 고민해 보겠습니다. 네. 네. 자, 오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정세랑의 대표작 중에 하나 보건교사 아는 형. 책 얘기를 좀 제대로 해보죠. 아까 설정만 얘기했어요. 일단 귀신을 보는 능력이 있다. 네. 그래서 이 능력을 어릴 때부터 갖고 있으니까 인생이 약간은 유별났겠죠. 네. 네. 그러다가 보건교사가 되어서 학교에 취직을 한 상태에서 시작을 합니다. 네. 그리고 어렸을 때 굉장히 약간 따돌림을 받던 그런 성장기를 보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소설을 읽다 보면은 지금 내가 알고 있는 삶의 스킬이나 삶에 대한 여유 같은 것들을 그 성장기 때인 그때도 알았더라면은 나의 성장기가 훨씬 더 유쾌했을 텐데라고 하면서 좀 안타까워하는 대목도 있는데 어쨌든 혹독한 성장기를 보냈지만 결과적으로 지금은 굉장히 자신감 있고 발랄하고 유쾌하고 약간 이상한 보건교사로 일단 재직 중인 거죠. 그리고 재직 중인 학교는 사립학교. 그리고 이게 이제 퇴마사니까 이렇게
밖에 안 보이는 다른 사람들을 눈에는 안 보이고 이제 아는 형 눈에만 보이는 어떤 안 좋은 기운들을 잡아서 없애야 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바빠요. 비비탄 총과 장난감 칼을 이렇게 들고 그 이제 굽 높은 그 학교에서 보통 선생님들이 많이 신으시는 그 슬리퍼를 신고 입술은 거의 항상 이렇게 터 있고요. 뭐 머릿결도 너무 안 좋아요. 그러니까 너무 바쁘고 피곤한 이제 선생님이죠. 그 다니고 있는 한 축으로는 이 사립학교 재단의 손자이기도 하고 학교의 한문 교사인 주인공 남사 굉장히 재수없는 있어요. 캐릭터죠. 네. 그래서 뭐 다가진 어떻게 보면 다가진 엄친아 같은 이제 홍인표라는 한문 선생님이 있는데 이 홍인표도 주변에 뭔가 이 에너지가 굉장히 가득해요. 근데 이건 나쁜 에너지는 아니고. 네. 그래서 이제 소설에서 그 캐릭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은 안 되고 있는데 이제 방금 말했듯이 이제 홍인표는 어떻게 보면은 진짜 적폐, 되게 뭔가 이렇게 다 가진 모두가 다 되게 시기 질투하고 부러워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사람인데 그런데 결정적인 핸디캡이 있습니다. 굉장히 큰 사고를 당해가지고 일단은 다리를 그 사고 이후에 이제 막 온 5만 가지 뼈에다가 이제 심을 박는 대수술을 몇 차례를 거친 다음에 겨우 이제 생활을 할 수 있는데 뭐 비만 오면은 막 온 삭신이 다 쑤시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두 다리의 길이가 달라서 쩔뚝쩔뚝거리면서 다닐 수밖에 없는 이제 장애인인 거죠. 그 두 명이 뭐 사귀어요? 사귀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이 둘의 관계를 이렇게 상상하고 그리고 이렇게 지켜보는 게 이 소설을 이끌어가는 어떤 네. 관전 포인트 중에 하나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이제 약간 썸은 탑니다. 네. 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아는 형은 이 사립학교가 뭔가 이상한 기운, 나쁜 기운이 있는 학교이기 때문에 약간 사명감을 가지고 내가 이 학교에서 보건교사로 일하면서 이 학교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나쁜 일들의 원인인 아는 형은 아는 그 악기들을 이제 쳐부수겠다라고 하면서 실제로 이제 그런 활동을 이제 암양리에 하는데 그 과정에서 어떤 걸 맞닥뜨리냐면은 이 한문교사인 홍인표가 아는 형이 보기에는 너무나 부러울 정도의 아주 강한 좋은 기운으로 보호를 받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막으로 쫙 둘러싸여져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아는 형은 지구를 지켜야 되는 뭐 세계 평화를 위해서 혼자서 고군분투하는 캐릭터잖아요. 그 세상의 나쁜 악귀들을 나만 알 수 있고 나만 물리칠 수 있는 기운이 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바쁘기도 바쁘지만 이 기가 딸려. 그렇죠. 네. 에너지가 모자라. 근데 그 한문 선생님이 에너지가 넘치는 거예요. 충만한 네, 거예요. 충만한 거죠. 그래서 그 한문 선생님하고 친하게 지내면 그 에너지를 좀 보충할 수 있는 네. 이런 게 설정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손을 잡으면은 한문 선생님의 이제 에너지를 이제 슬쩍 이제 가져올 수가 있는 거죠. 한문 선생님은 모르고 근데. 네, 그러니까 이제 아는 형이 그게 손 잡는 거가 아니라 조금 더 다른 뭔가 좀 행위를 해야 에너지가 옮겨오는 설정이었으면 이 소설이 굉장히 19금으로 맞아요. 갈 수 있었을 예, 텐데 명랑하지 않아졌거든요. 명랑하고 미스터리. 손만 잡아가지고 명랑학원 미스터리가 됐죠. 그래서 이제 아는 형이 이제 그 자기의 딸리는 기를 충전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자면 뭐 밸런타인데이나 화이트데이에 이제 애정을 담아가지고 초콜릿이나 사탕을 싸잖아요. 그럼 그 싼 초콜릿이나 사탕에 아이들의 기운이 이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슬쩍슬쩍 그런 사탕들을 만지고 다니면 그 아이들의 그 에로에로 기운을 자기가 이제 흡수를 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가장 이제 청정한 기를 충족할 수 있는 방법은 그 명승지에 맞아요. 절들을 찾아다니면은 그 탑 있잖아요. 그러면 그 탑을 보면서 이제 뭐 불교 신자들이나 아니면 이제 많은 분들이 막 소원을 빌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소원의 기운이 그 탑에 서려 있는데 슬쩍 이제 그 탑을 만져서 충전을 하는 거죠. 난 특이한 기를 가진 그 한문 선생님을 만지거나 탑을 만지거나 하는 거는 뭐 전혀 새롭지 않았는데 그 아이들의 초콜릿 같은 거 만지는 에로에로 에너지 발산이 이거 그건 정말 참신한 설정이에요. 그리고 더 참신한 건 뭐냐면 남산 가끔 가잖아요. 네네. 남산의 그 사랑의 자물쇠. 그런 거 참 깜찍했어요. 네, 사랑의 자물쇠에도 이제 어쨌든 간에 우리 사랑을 꼭 지켜야지 하는 마음의 좋은 에너지가 들어있기 때문에
이제 정기적으로 남산 올라가서 이제 거기에 이제 기운을. 스려 있는 기운들을 이제 충전을 하는 거죠. 그 정세랑 작가 같은 분은 남산 올라가가지고 그 자물쇠를 보면서 저기에 저런 뭔가 기운이 남아 있는 건가? 저런 걸 바탕으로 내가 뭐 한번 써볼까? 이런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항상 이제 이제 남산에 있는 자물쇠들은 끊임없이 이제 계속해서 충원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입장에서는 이제 기의 화수분인 거죠. 자, 이제 그게 기본 설정인데 이게 퇴마사가 주인공인 소설이나 소설이니까 당연히 어디선가 이제 악귀들이 자꾸 나타나야겠죠. 그게 크게 막 어마어마한 괴물 하나를 물리친다기보다는 옴니버스식이라 그럴까? 옴니버스식인 이렇게, 거죠. 네. 이놈 저놈 여기저기서 자꾸 나타나고 새로운 사건이 자꾸 발생하는 형태로 네. 소설이 진행이 되죠. 그래서 이 10장이 각각 이렇게 보면은 거의 10개의 이야기들이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좀 각각 에피소드마다 중심 인물들이 네, 좀 맞습니다. 있어요. 네. 그런데 이 10개의 에피소드에 그러면 악기가 10개가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마치 지금 말씀드린 것만 들으시면 연작 소설 같은 건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진 또 않아요. 이건 네. 그냥 구성이 기승전결이 있는 장편 맞아요. 소설이기는 한데 조금 작은 사건들이 여러 개 발생한다 정도로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정세랑 작가가 또 구성을 굉장히 잘한 게 사건이 진행이 되어 가면서 아는형의 성장기, 그러니까 아는형이라는 캐릭터가 어떤 식으로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이제 설명들, 그런 것들이 이야기들 속에 이제 조금씩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독자들이 이 책을 읽어가면 뭐 굉장히 재미있게 읽어가면서 점점 더 이 아는형이라는 이 여전사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 알게끔 하는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정세랑 작가는 그런 구성을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네. 피프티 피플도 좀 그런 짧은 방식이었죠. 에피소드들을 이렇게 나열하는 것 같지만 알고 보면 그게 어떻게든 이렇게 좀 연결되는. 지금 이 책은 주요 등장인물 뭐 두세 명 빼고 나면은 한 번씩만 등장하는 사람들이 한 10여 명 있단 말이죠. 근데 심지어 이제 50 피플은 50명이나 등장을 하는데 그 짧은 책 한 권에 그 50명 중에 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요 앞에 뭐 한 세 번째 이야기하고 뭐 27번째 이야기하고 해서 이렇게 연결되고 한 번만 나오지 않고 두 번, 세 번 나오기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쓰더라고요. 재밌었어요, 실제로 그것도. 이 보건교사 아는형도 그런 식의 구성을 네, 살짝 네, 엿볼 수가 있죠. 최근에 이제 정세랑 작가가 소설집을 냈어요. 이게 첫 소설집을 첫 냈죠. 소설집이에요. 그동안 계속 어쨌든 장편 형태의 소설을 내다가 첫 소설집을 냈는데 거기에도 보면 이제 웨딩드레스라는 작품이 있는데 그건 44명의 여성들이 결혼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챕터는 정말 짧고 그 어떤 챕터는 또 몇 장이 넘어가는데 각각 웨딩드레스에 관한 에피소드들을 44개를 이어가면서 이게 결혼에 대한 굉장히 총체적인 어떤 시선들을 보여주는데 그게 자칫하면 이게 병렬적으로 그냥 각각 좀 독립적이라고 말하면 굉장히 좋게 평가하는 거고 이게 단절된 방식으로 될 수 있는데 이게 유연하게 유기적인 형태로 연결되기는 쉽진 않은데 정세랑 작가는 그 굉장히 안정적이고 또 되게 독창적으로 구성을 하는 것 같아요. 그 문체가 정말 너무 발랄하고 트렌디하고 사람들이 왜 정세랑을 계속해서 읽고 싶어 하는지 알 수 있을 정도의 그런 발랄한 문체가 있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등장시키기 때문에 아마도 정세랑 월드 뭐 이런 운운하는 표현이 나오는 것 같아요. 한번 서너 명이 나와가지고 활동하면은 우리가 월드라고 안 부르잖아요. 이 보건교사 아는형은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약간 안타까움이 있었는데 어떤 안타까움이 있었냐면 이게 약간 마지막에는 어쨌든 정리가 좀 되거든요. 그런데 이거 여기서 정리를 시키지 말고 이게 연작 형태로 시리즈물처럼 계속해서 내면 우리나라에도 되게 괜찮은 여전사가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그런 시리즈물이 계속해서 나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왜 그런 생각을 떠올렸냐면은 우리나라에서는 이상하게 별로 인기가 없는데 그 미국의 작가 중에서 굉장히 많이 팔리는 딘 쿤츠라고 하는 작가가 있어요. 딘 쿤츠. 쿤츠? 네, 딘 쿤츠라고 하는 작가가 있는데 그 딘 쿤츠라고 하는 작가의 이 대표작 중에서 이제 오드 토마스라고 하는 주인공을 등장시키는 시리즈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딩쿤츠가 얼마나 대단한 작가냐면 그 양반 소설들 중에서 하드카버 10권이랑 그다음에 페이퍼백 뭐 몇 권이 뭐 그냥 1위가 되고 어쨌든 책만 내면은 그냥 무조건 베스트셀러 1위가 되는 그런 작가거든요. 그리고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는 왜 이렇게 우리나라에 안 아니 알려졌어요? 우리나라에 번역이 이제 몇 권이 되긴 했는데 이상하게 우리나라에서는 별로 막 인기가 별로 없는 작가예요. 그렇게 안 알려진 작가 책인데 YG는 읽었어요? 아니, 저는 이제 미국에서 워낙에 인기가 많다고 그러니까 몇 권을 읽어봤는데 근데 신기한 게 뭐냐면 그 대표작 오드 토머스 시리즈의 주인공인 오드 토머스가 남자 아는 형이에요. 오, 어떤 의미에서? 보건교사예요? 아니 보건교사는 아닌데 요리사예요. 음. 되게 그냥 쑥스러움 잘 타고 그 다음에 좀 겉만 보면은 굉장히 아무것도 보잘것 없어 보이는 그냥 떠돌이 요리사인데 능력이 있는데 귀신을 볼 줄 아는 능력이 있고요. 약간의 거기에 이제 업그레이드가 된 게 죽음이 일어날 징조를 미리 보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시리즈는 약간 그런 스릴러물이거든요. 살인 사건을 미리 막기도 하고 살인자를 쫓기도 하는 이제 그런 시리즈이고 그래서 영화로도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굉장히 인기가 많은 시리즈인데 그래서 저는 이 보건교사 아는 형 읽으면서 그냥 설정이 약간 비슷하니까 그 오드 토머스 시리즈를 당연히 떠올렸고 야 이거 정세랑 작가도 이거 여기서 그냥 딱 끝내는 게 아니라 아는 형을 주인공으로 한 그런 다양한 스토리텔링을 네네. 계속해서 만들어내면 한국에서는 그런 연작 시리즈가 별로 없잖아요. 저희도 이거 책 나오고 나서 이게 꾸준히 계속해서 독자들한테 읽히고 있거든요. 네. 뭐 정세랑 작가 자체의 브랜드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게 지금 여성 히어로물이잖아요. 네네. 한마디로 지금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는 컨텐츠 형태이기도 하고 이게 뭐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이 막 떠오르더라고요. 이게 시리즈로 계속 이어서 갈 수도 있고 앞에 이야기가 또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좀 이 세계관을 조금씩 확장시키면 되게 재밌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던 가능성 책이에요. 있지 않습니까? 사실 정리가 됐다고 했는데 이거야 뭐 그 학교에서의 일만 약간 정리가 된 거지. 보건교사 아는 형의 능력이 없어진 것도 아니고. 그렇죠. 네. 맘만 먹으면 뭐 과목을 바꿀 수는 없나? 가정교사 아는 형으로 해서 딴 학교에 갈 수도 있고 뭐 영어 교사 아는 형 아니 그 우리나라의 그 학교 체계를 너무 허술하게 보시는 것 아닙니까? 아니면은 이제 뭐 간호사 아는 형으로 해가지고 병원에도 악기 많을 거 아니야. 아 많죠. 네. 아니, 실제로 아는 형의 첫 아, 직장이 병원이었었잖아요. 병원이었어요. 아 그러면은 피프티 프리킬 피플, 형태. 응? 피프티 피플 거기도 병원 취재 많이 했거든. 아. 그러니까 병원에 다시 돌아가서 아니 돌아가는 게 아니라 네. 병원에서의 활약상을 프리킬 형태로 프리퀄 프리퀄 형태로 죄송합니다. 프리퀄 형태로 이렇게 담은 그런 소설.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가능할 것 같다. 아니 뭐 프리퀄 아니라도 다시 병원으로 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이런 설정도 가능하잖아요. 이 보건교사 아는 형이 이런 능력을 갖고 있다는 거를 또 어떤 누가 알았어. 이 악귀에 시달리는. 근데 그분이 뭐 어디 큰 회사 사장님이고 막 그래가지고 보건교사 아는 형의 능력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사람이 특채를 하는 거지. 나타나가지고는 이제 스카우트를 하는 거야. 그래서 막 국가의 명운, 막 그룹의 명운을 걸고 악귀와 싸우고 뭐. 그러면 뭐 무슨 부장 아는 형 부장이 되는 거예요? 부장 아는 형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마치 그 뭐지 심화과장 뭐 이런 것처럼. 네. 근데 뭐 이렇게 위기 맞아요. 관리 팀장 아는 형 이런 게 되겠죠. 이런 상상이 가능한 작품이니까 이게 빨리 드라마로 이렇게 맞아요. 바뀐 것 그래서 제가 같아요. 생각하기에는 이 그 드라마가 성공하면 아마 정세랑 작가가 시즌 2, 시즌 3 이런 식으로 해서 아는 형을 주인공으로 한 스토리텔링을 계속해서 만들어내지 않을까 하는 그 생각. 정도로 성공하잖아요. 그러면 진짜 아는 형님 나온다 이제. 네. 아는 형님만. 그러고 보니까 막 이게 계속 막 연결이 되는데 그 예전에 이제 얼굴 뭐요? 연상호? 연상호 감독의 연상호 얼굴? 감독의 얼굴 소개하면서 연상호 감독이랑 이런저런 이야기 하다가 방송은 안 탔을 텐데 그 부산행 2를 지금 기획 중이어가지고 이제 찍어야 되는데 당연히 이제 원과의 연속선상에서는 정유미 씨가 주인공으로 나와야 되는데 뭔가 그게 이제 그 당시에는 잘 안 풀리고 있는 듯한 느낌이었었어요. 근데 정유미 씨 입장에서는 부산행 2에 출연하는 것보다 보건교사 아는 형 역할을 맡는 게 훨씬 더 잘 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라는 생각도 가끔 딱 드는데요. KTX 승무원 안은영을 찍을 수도 있잖아. 보건교사 안은영을 찍은 다음에 연상화 감독이랑 손잡고 도대체 직업이 몇 개야? 아니 지금 도대체 무슨 그래서 좀비랑도 싸우는 거지 안은영이. 지금 애청자분들은 지금 보건교사 안은영이라는 소설을 안 읽은 상태니까 저 인간들이 지금 무슨 귀신 신하나 까먹는 소리를 하나 이렇게 생각할 텐데 읽어보시면은 진짜 지금 하는 이야기들을 듣고서 이제 픽픽이 웃으실 수가 있을 거예요 아마. 우리가 자꾸 이렇게 쓸데없는 얘기를 계속하는 거는 더 이상 얘기하면 이제 스포일러가 되고 맞아요. 예. 내용을 더 얘기할 게 없어서 그래요. 네. 네. 근데 재밌어요. 네, 너무 재밌어요 진짜로. 그리고 이 이제 딘 쿤츠와 좀 구분되는 지점이라면 아마 이런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많은 독자분들이 정세랑 작가를 좋아하는 데에는 뭐 그런 독창적인 상상력도 있고 뭐 설정도 있고 어떤 에피소드들도 너무 발랄하고 다정하고 귀여운 세계가 있는데 그 밑에는 어떤 폭력이 없는 어떤 세계관이 있어요. 그 정세랑 작가는 소설에서 구현되는 세계가 우리가 실제로 살아가는 세계와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고 소설에서 그려지는 세계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는 닮아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폭력을 재현한다거나 폭력적인 사람들이 등장한다거나 물론 세상에는 그런 사람들이 존재하지만 그런 것들을 굉장히 고려를 많이 해요. 그런 것들을 등장시킬 때. 그래서 뭐 이 보건교사 안은영도 그렇고 다른 어떤 소설들도 보면 어떤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작은 세계라고 해서 거기서 뭐 좀 이 세계관 너무 작은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정말 어떤 불편한 지점이 없는 우리가 살고 싶은 어떤 공동체 이런 것들을 좀 보여주는 세계이기도 해서 그게 또 어떤 독자들에게는 계속해서 정세랑을 읽고 싶어 하는 이유이기도 해요. 약간 독자들한테 위로를 주는 거죠. 네네. 그런데 또 보면 그 요즘에 이제 한국 작가들의 가장 중요한 트렌드 중에 하나가 좀 현실의 부조리라던가 사회 문제에 대한 성찰적인 시선 같은 것들을 작품 속에 전면에 혹은 이제 은연중에 이제 조금씩 드러내는 게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 보건교사 안은영에서도 그런 대목들이 있어요. 읽어보시면은 굉장히 그 사회의 부조리라던가 조직 안에서의 폭력적인 위계질서라든가 그리고 이 보건교사 안은영을 구상하고 집필하고 있을 때 되게 한국 사회를 되게 뒤흔들었던 어떤 시사적인 사건들 같은 것들을 연상시키는 내용들을 이제 살짝 비틀어서 독자들로 하여금 생각도 하면서 약간 그것이 해결되는 방식에 대해서 쾌감을 느끼게 하는 그런 것들이 또 있어서 그런 것들도 요즘에 이 젊은 소설 독자들이 정세랑 작가한테 열광하는 중요한 이유 중에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매력 중에 하나는 좀 성장 이야기들이 많다는 것도 매력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이만큼 가까이 같은 소설은 어떤 독자분들은 정세랑 작가 작품 중에서는 뭐 보건교사 안은영 류의 작품이 있다. 혹은 뭐 이렇게 이만큼 가까이 류의 작품이 있다. 뭐 이렇게 크게 얘기할 수 있다면 이제 판타지, SF, 뭐 장르 소설류를 좋아하는 독자분들도 있고 약간 이제 문학성이 강한 이야기들을 좋아하는 독자분들도 있는데 그런 분들은 이제 이만큼 가까이가 훨씬 더 좋았다 뭐 이렇게 평가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네. 근데 그 작품은 정말 그 일상과 파주에서 살아가는 어떤 청소년들이 성장해가는 이야기예요. 근데 보건교사 안은영에서도 그 성장하는 이 학생들의 이야기에 대한 시선들도 되게 좋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작가들도 많지가 않아서 그 확산될 수 있는 가능성도 좀 넓은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아까 이제 이분이 현실 세계와 연결을 잘 시킨다고 표현하셨던가요? 이렇게 뭐 따뜻하다 뭐 이런 얘기 하셨는데 악귀를 물리치고 막 칼 휘두르고 막 그런 퇴치하는데 너무 얌전하고 귀엽지 않습니까? 피도 안 나고 네. 잔인한 장면도 한 번도 안 나오고. 없어요. 네. 이 하드 보일드의 정 반대편에 있는 뭐라 그래요 그런 거는 말랑말랑한 테마 이야기. 네. 그래서 독자들과의 장벽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 책걸상 애청자분들 중에서도 그 약간 YG가 좋아하는 막 핏빛 막 나고 막 잔인하고 이런 소설에 대해서 거부감이 있어가지고 이제 허들을 넘지 못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보건교사 안은영 같은 경우는 되게 설정들은 굉장히 세게 사실 할 수 있는 설정들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선을 딱 지켜요. 그래서 그 선을 딱 지키는 것 때문에 읽는 독자들이 재미는 충분히 느끼면서도 약간 불편해하는 지점들은 최소화하면서 읽을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표지에는 혈흔이 낭자해요. 아 이게 혈흔이에요. 케찹이겠죠? 케찹. 케찹일 거예요. 그렇죠. 근데 막 아 이렇게 이게 그런 뜻이었어요? 이렇게 오. 곰돌이 얼굴 옆으로 이렇게 피처럼 막 흐르고 근데 아마도 케찹일 텐데 그런 느낌이 있지만 이제 소설을 읽으면 전혀 다른 귀여움의 세계가 있죠. 네. 그러고 보니 이 표지에 쓴 그림 네. 정수진 님의 그림인데요. 이거 되게 잘 어울린다. 잘 어울려요. 이 그림을 그린 작가분이 그 장강명 작가의 한국이 싫어서를 그린 그 분이기도 해요. 아, 그래요? 같은 작가분이 그린 표지예요. 네. 오, 알겠습니다. 자, 이번 주에는 요즘 한창 주목받고 있는 젊은 작가 정세랑의 보건교사 안은영을 읽어봤습니다. 네, 뭐 JYP가 강연 요청이 안 까였으면 훨씬 더 적극적으로 왜? 전 중립적으로 재밌다 그랬잖아요. 정세랑 했을 텐데. 정세랑의 보건교사 안은영 읽어봤습니다. 네. 네, 그 방송 직전에 이 강연 요청이 까였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JYP가 최대한 사심을 죽이고 이렇게 칭찬을 하는 걸 보면 아마 얼마나 재밌는 소설인지를 아실 거라고 원래 생각을 강연도 합니다. 해주셨으면 50피플도 한 건 더 하려고 그랬는데 그건 안 하는 걸로. 네. 제가 알기로는 한국 소설들 중에서 넷플릭스 오리지널 콘텐츠로 지금 바뀌는 작품이 이게 유일한 가장 처음의 작품이라고 알고 있어요. 이제 그 힘이 어디에 있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은 꼭 이제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제가 그 최근에 만난 한국 소설 중에서 제일 유쾌하고 이 작가의 다른 작품들이 궁금해지는 작가였어요. 아, 정세랑을 이제야 발견했다니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께도 꼭 한번 읽으시면 아마 굉장히 유쾌한 독서 경험이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